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19년 8월 6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새벽에 급락이 나왔죠. 미국에서 이제 미국 재무부죠. 이제 중국을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환율 전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강하게 등장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도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26,100포인트 요구가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0일선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반등 나오면 좋고, 아니면 적어도 이 구간은 유지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지금 제일 외국인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중 무역 전쟁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느냐, 해소를 위해서 적어도 진전이 있느냐, 아니면은 협상 타결을 위해 뭔가 진전이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악화되느냐,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죠. 중국은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고 있고, 미국은 니들이 버텨? 그럼 이것도 버티나 보자 하고 계속 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다우지수 밀려 있다. 그래서 26,100포인트 회복 전까지는 얘도 이제는 다시 한번 약세 구간에 돌입돼 있는 상황이고, 26,100포인트를 안착해서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때부터는 다시 한번 또 위를 볼 수 있다. 이거는 기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저점 매수가 일부는 들어왔는데 좀 더 밀렸다가 기존 저점 부근에서 왔다가 갈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살짝 하락하는 힘을 횡보하면서 죽여놓고 위쪽으로 올라올지, 요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이슈로 인해서 밀리는 거니까 펀더멘탈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작용은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의 위축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어제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미국에서 관세 등 환율 조작국 이런 걸 1차로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의 반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미국의 반응이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 중국의 반응,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 주고 받으면은 그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흐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했던 미증시도 조정을 한 번에 받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 받아야 될 구간에서 조정은 받아내 좀 과하게 밀렸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7,800포인트 똑같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다 보시면 되고, 대신 이제 저점 매수가 조금 더 잘 나온 정도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7,800포인트 회복해야지 다시 한번 위쪽을 볼 수 있다. 당연히 60일선 회복하면 더 좋은 건 마찬가지고요. 밑에서 계속 기어가면은 20일선이 강하게 급격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맞고 또 밀릴 수 있다. 위쪽으로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니까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론에서, 언론에서 이것저것 계속 자극적인 기사를 내는데, 환율 1,200원 넘은 거, 이거는 제가 봄에 미리 말씀드렸죠. 환율은 환투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한번 애초에 1,200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900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1,200원 한 번 정도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고점을 한번 만들고 내려왔다가 한 번 정도는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척하다 결국에는 1,200원을 넘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예정된 수순인 것 같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최근에 환율이 잘 버티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갈 자리는 가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려감이 있는 건 당연하고, 이 우려감 핑계로 투기 세력까지 같이 들어오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테마주 매매하듯이 이런 환율 같은 경우도 투기 세력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와서 급등 노린 정도는 된다. 해서 1,200원을 넘어가야지 당국에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최근에 오늘도 그렇고 이게 당국의 개입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1,200원 언저리에 두고도 당국의 개입 때문에 추가 상승은 제한됐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당국이 개입했다가 아니라 개입 가능성 이런 부분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은. 그래서 뭐 넘어갈 자리 한 번 넘어갔다 오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넘어갈 자리를 넘어온 거니까 이미 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대로 움직인 정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제 주식 쪽인데 어제 워낙 뭐 낙폭이 크다 보니까 다들 패닉 상태에 빠지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렇게 밀리면은 누구나 뭐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 그래서 뭐 내 종목이 탄탄하다라고 하면 조금 기다리시면 되고, 지금 만약에 최근 해가지고 이번 8월 증시를 아예 안 봤다, 지난주부터 해서 안 봤다라고 하면은 한 달 정도 안 보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밀렸던 게 어느 정도는 올라와서 그 정도 충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괴로우신 거죠. 괴로운 게 당연한 거고요. 오늘 반등이 뭐 오전장에 뭐 이쁘게 나왔는데 어제 이제 종가 정도 보합권에서 이제 강보합 전환 정도까지는 됐었죠. 고객이 나왔다가 이렇게 쪼로록 밀렸습니다. 윗꼬리 달고. 매수세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에는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오늘은 좀 강하게 매도를 했죠. 이거는 환율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증시의 뭐 위험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뭐 맞는 얘기일 수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위험하면 선물을 12,000계약을 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위험한데 선물을 12,000계약을 매수하지는 않아요. 이런 엄청난 대량 매수를 하진 않아요. 10,000계약 이상 되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식의 주가의 상승 하락 이쪽만 보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주가도 주가인데 얘는 인덱스 매매를 하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최근에 계속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로 환차익을 얻는 거죠. 1200원 넘어가고 하니까 일부 세력에서는 그동안 뭐 나쁘지 않았고 환율도 이 정도 1200원 넘어가고 하면은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투기적인 매도가 나왔다기보다는 주식만 보면 요 코스피 주식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코스닥 종목은 또 샀죠. 그동안 매도하다가 기관에서 뭐 강력한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이 쟤네도 매도하는 당국에 있는 기관들이 저렇게 매도하는데 굳이 우리가 살 필요 있어? 이 정도로 비중 조절 정도 했는데 오늘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후장에 매수 들어온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오전장 매수세고 오후장에는 쉬었다. 그럼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당연히 오후장에 힘이 빠지는 개념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 공포심리, 약세심리가 강하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대신 선물은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9월까지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상승을 보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겠네요. 지금 이 정도면 3만 5천 계약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보시면은 6월 달부터 해가지고 6월 만기일 이후부터 해서 요 만기는 369, 10이라고 해서 어저께 파생 강의해드린 거 있으니까 보세요. 그렇죠. 35,000 계약 정도 되죠. 그래서 9월까지는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선물 매수는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계속 반복되긴 하는데 추세적으로는 선물 매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벌써 35,000 계약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큰 물량이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9월까지 보면은 얘네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는 그런 확률을 높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8월 만기일이 이틀 남았죠. 8월 옵션 만기일 2일 남은 이제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풋옵션 매수가 많았어요. 이거 풋옵션으로 보여드릴게요. 풋옵션 매수가 금액이 오전에는 매도량, 죄송합니다. 풋옵션 매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는 개념이라고 했죠. 매도 금액이 커야 되는데 장마감에 이렇게 쭉 끌어올렸네요. 이건 기관이 뭐 매도를 한 건지 외국인이 매수한 건지 기관하고 뭐 엿바꿔 먹기를 했다. 물량 바꿔 먹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중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꽤 큰 물량, 거의 100억 가까이, 90억 이상 1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면서 요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100억 이상 뭐 이렇게 나오고 200억 정도 말씀드렸죠. 한 200억 정도만 매도 나오면은 이거 저점 시그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막판에 이렇게 줄어든 건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근데 적어도 이제 기관에서 매수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기관에서 더욱더 이제 매도를 강화한, 기관에서 100억에 매도를 한 요 정도는 나쁘지 않은데, 요것도 괜찮은 시그널은 맞는데 외국인이 매도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외국인이 100억을 매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콜옵션 같은 경우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위쪽에 막혀있는 부분을 좀 열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위쪽 포지션을 좀 잡아주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콜옵션이 여전히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콜옵션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풋옵션 청산은 뭐 약하게 나왔으니까 옵션 동향은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대신 기관 쪽에서는 이제 콜 매수가 좀 나오고 풋 대량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외국인 쪽에서 나왔어야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요렇게 요 금액, 콜 매수 금액이 좀 더 커지면, 내일이라도 더 커지면 좋고, 이게 외국인 쪽에서 나오면은 지수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일 수급 동향도 잘 보세요. 외국인들이 콜 옵션을 매수하는지 풋 옵션을 매도하는지, 요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콜 매수, 풋 매도, 요거 나오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적어도 모레 목요일까지는 반등이 한번 나오는 정도, 뭐 엄청난 급등이 아니고 반등이라도 이런 식으로라도 반등 이렇게 나와줄 수 있는, 뭐 1900포인트 위쪽 지금 뭐 이탈했다가 올라는 와 있잖아요. 그럼 2000포인트를 한번 두들겨 보는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는 볼 수 있고, 뭐 아주 좋아지면은, 수급이 아주 강력해지고 풋옵션 청산이 강하게 나오고 콜옵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은,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2000포인트 위쪽에서 2050포인트 사이 요 구간도 가능성은 뭐 없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워낙 시장이 약세니까 최소한 뭐 2000포인트 정도는 건드려 볼 수 있지 않겠냐, 요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뭐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내일 갭상승으로 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게 된다면은 이건 샛별형의 변형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모양이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희망사항이다, 이건 지켜보자 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뭐 엄청난 공포를 보였죠. 그리고 이제 뭐 사이드카도 걸리고 했는데, 뭐 그 사이드카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 정도는 부여할 수 있고, 뉴스 기사로 좋은 거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고 싶지 않아서 뭐 강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하시고 그냥 강하게 밀렸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580포인트를 회복해야 되니 오늘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쪼로록 밀렸어요. 오늘 강세 쪽으로 갔다가 쪼로록 밀렸다. 그래서 오늘 반대 매매가 좀 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개장 초에 오전에 이 반대 매매 나오고 하는 물량에 대해서, 그리고 투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받아준 경향이 있어요. 외국인이 코스닥을 이렇게 2,800억, 이렇게 뭐 3,000억 가까이 이렇게 매수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받긴 받았는데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던지는 걸 그냥 걸어놓고 받은 정도 수준이다. 쭉 끌어올린 게 아니다. 이렇게 뭐 강력하게 지수를 올리면서 매수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580포인트 회복하는 게 아직까지도 과제로 남아있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내일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와서 뭐 만들고 이렇게 그 위쪽을 넘어가 준다면, 한 620포인트 근처 이렇게 와준다면은 이제 이건 샛별형의 변형이 될 수 있다 정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 뭐 팽형 나온 다음에 추가 하락이 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추가 하락이 아래쪽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위쪽으로 복귀할 수도 있는 거. 여기는 자율 등락 구간이니까 오늘도 그래서 위아래 싸우다가 뭐 적당히 끝났죠. 마이너스 3% 정도로 이제 개파락 나온 구간에서 조금 더 밀려서 끝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지 못했다. 하락을 개파락 나온 다음에 추가 하락 정도는 방어는 했는데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아직 방향을 못 잡은 정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지켜보면서 가야 된다. 근데 코스닥에서 받아주는 정도 저점 매수는 나왔고, 이렇게 봐드릴게요.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뭐 환율 때문에, 환율 덕분에 이렇게 차익 실현 쪽이 좀 일부 나온 거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인들이 저점 매수가 나왔다. 이 정도로 받아주는 정도가 나왔다 보시면 되고, 선물 같은 경우는 대량 매수해서 이제 35,000 계약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다. 꽤 큰 물량이다. 그럼 이거는 9월까지 봤을 때, 9월 만기일까지 봤을 때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뭐 의심을 해볼 수 있겠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좀 아쉽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절반의 성공 정도인 것 같아요. 시초가가 밀려서 시작했는데 추가적으로 낙폭이 엄청 크게 나오진 않았으니까 하락을 제한한 정도는 됐는데 위쪽 방향으로 돌려오지 못했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강하게 나올수록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 거보단 긴 양봉이 좋고 갭 상승 나와가지고 올라가는 게 더 좋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아쉽다. 콜 매수 풋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콜은 매도가 나왔고, 그러니까 반대가 나온 거죠. 위쪽 방향을 아직도 더 막는, 못 올라가게 막는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풋옵션은 대량 청산이 나와야 되는데 마감에 저걸 기관 쪽에 떠넘기고 나온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목요일까지 이번 주는 리스크가 있지 않겠느냐, 요런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요런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아쉽다, 선물은 9월까지 좋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저점 매수 정도만 들어왔다, 코스피는 이제 환율 관련해 가지고 차익 실현이 좀 일부 나왔다,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 종목이 43,500원에서 44,000원 요 구간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뭐 어제도 여기 가능성 있고, 하락할 때 들어가는 것보다는 요거 확인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오늘 개파락이 나온 다음에 양봉은 이쁘게 말아줬어요. 근데 43,500원 요 구간을 딱 붙여놓은 거는 조금 별로예요. 저는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죠. 확실하게 돌파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거는 조금 별로예요. 이건 확인이 필요한 정도다. 확인이 필요한 정도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밑에서 한 뭐 41,000원에서 41,500원 요런 구간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44,000원 회복해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안착하고 매수하는 게 좀 더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73,000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점심시간 즈음까지만 해도 오전장에서는 73,000원 공방이 나왔다. 그래서 오후장에 말씀드렸죠. 오후장에는 매수세가 없었다. 외국인들은 뭐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후장에 이렇게 쭈르륵 밀려 내려왔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아직은 매매 구간이 아니다. 여기서 좀 밀려서 요 61선 구간에서 뭐 1차 매수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은 73,000원 회복하면 1차 매수가 가능하다, 유지할 경우에. 그리고 최악의 경우 여기 61선까지 이탈하면 66,000원 구간에서 이제 입 벌리고 있는 게 맞지 않냐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 요 세 종목은 항상 봐드리는 거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 요 기존에 있던 이 하락 추세선 이거 다시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최근에 강했었죠. 그러다가 뭐 지난달부터 좀 중간에 나 바이오 아니야 뭐 이런 움직임으로 있다 잘 버티다가 결국 셀트리온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16 이렇게 어제 이탈했는데 16만원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1선 회복 중요하고, 여기서 또 밀려가지고 16만원 회복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요거 회복하고 21선까지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뭐 약간 이제 하락을 제한하는 정도는 나왔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요 구간, 요 하락 추세 요렇게 이어지는 이 구간을 넘어가 줘야 되고 16만원도 넘어가 줘야 되니까 16만원 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만원 회복 시에 매수, 그리고 저점 매수는 모르겠네요. 요 2만원 단위로 의미 있다고 했으니까 14만원 구간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건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한데, 추가 하락이 안 나오면 14만원 구간에서 저점 매수 들어온 거는 확실한데, 추가 하락이 나오냐 안 나오냐, 반등이 나오냐,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보는 건 16만원을 회복하고 들어가는 게 안정적인 거고, 뭐 저점, 내가 14만원이 저점일 것 같다 예측 매수하시는 분들 요 구간, 그 아래는 뭐 12만원, 12만원까지 내려가지는 않겠죠 라고 생각은 하는데 14만원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포 구간이고 비이성적인 구간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거는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공포 구간, 비이성적인 구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바닥을 예측하기보다는 심증은 있어요. 13만원에서 들어왔다, 저점에서 들어왔다, 심증은 있어요. 근데 요건 예측인 거고, 무조건적인 예측에다가 너무 큰 힘을 실기보다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겠냐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6만원 회복하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21선도 좀 가파르기가 위쪽에서 유지되면은 완만해지겠죠. 가파르게 내려오던 게 이렇게 되고 21선 올라타면은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 밑에서 이렇게 기면은 21선이 가파르겐으로 한 번 더 맞고 또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최악의 경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뭐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셀트리온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 좋을 것 같다. 삼성전자 뭐 1, 2년 정도 놓고 보면은 뭐 전체적인 글로벌 뭐 금융위기가 온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이제 실적 회복은 뭐 확실시 돼 있는 것이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3분기까지가 그런 거지 4분기부터는 좀 괜찮아진다 그러면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또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상승, 하이닉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보통 6개월 전에 반영이 되는데 미중 무역 전쟁하고 일본의 소재 뭐 규제나 이런 화이트 국가 리스트 제외, 화이트 리스트 국가죠. 화이트 리스트 국가 제외,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뿐인데, 그렇게 눌린 부분은 해소가 되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해소될 조짐이 보이면은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가파르진 않아요. 왜냐면은 램시마가 미국에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안착하진 못했다라고 했죠. 요거는 사실상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램시마 같은 경우는. 대신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가 워낙 잘해주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트룩시마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개인적으로 허주마보다 트룩시마가 기대감이 크다라고 언급드리고 있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램시마 SC 제형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이 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처럼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뭐 셀트리온이 뭐 제일이 아닌가. 영업이익률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 보여드렸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 5년, 10년 이렇게 보고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하루에 한 주씩 이렇게 모아가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약세가 계속 지속되기보다 어느 정도 뭐 나오고, 어디까지 나오냐 차이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비이성적인 구간이라서 조금 길어지는 것 뿐이지, 이게 끝나면 결론적으로 돌아갈 자리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구간 동안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힘드신 거는 알겠고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뭐 포기할 구간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화웨이 이슈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가져올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일본이 길게 못 간다는 게 삼성전자를 열심히 때리기 시작했는데, 삼성전자를 때리면 미국의 생각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를 때려갖고 OLED 뭐 생산에 뭐 차질을 빚게 한다. 지금 OLED 어디 가지고 들어오죠? 중국에서 들어오죠. OLED 6세대 뭐 해가지고 투자를 엄청나게 국가에서 밀어주고 푸시를 해서 밀어주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때려서 OLED를 이제 뭐 삼성전자는 이제 중소형이죠. 그리고 대형은 LG고요. 대형 TV 패널은 LG, 중소형은 삼성전자. 근데 이 부분을 뭐 제대로 생산에 차질 빚게 한다? 제대로 생산 못하게 한다? 그러면 중국을 키워주는 건데 이게 미국이 좋아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일본은 장기화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렇게 또 티격태격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합의점 찾자 이럴 텐데, 그게 얼마나 걸리느냐 차이겠죠. 그거는 조금 지켜보자라고 했죠. 이제 협상단이 베이징 가서 협상하는 게 이제 시작이잖아요. 다시 시작인 거죠. 중국이 한번 판 뒤엎은 다음에 시작한 거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니까 그 구간 동안은 계속 노이즈는 나올 수 있다. 노이즈는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공포 구간을 조금 회복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올라갈 때 그 반등 구간에서 조정 정도, 이 노이즈가 조정 정도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힘을 모으는 조정, 그 위에 또 다시 반등,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둡고 컴컴한 터널이 끝까지 이어지지는 않아요. 이거는 언젠가는 터널을 지나서 빛이 이렇게 터널이 있으면 끝에 이렇게 빛이 나올 거 아니에요. 빛이 쏘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뭐 끝자락에 다 왔다고는 보고는 있는데, 요 터널만 딱 지나서 빛이 보이는 곳으로 나가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선물 35,000 계약 뭐 매수해 놓은 거 9월까지 어느 정도는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 코스닥도 반등에 뭐 강력한 반등은 실패했지만
적어도 외국인들이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확인됐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일부 좀 외국인이 했지만 연기금이 엄청난 매수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그리고 금융투자가 단기 저점에서 매수해서 조금 반등했을 때 매도하고 이런 단기 매매 잘한다고 했죠, 스마트하게. 그런데 기관에서 외국인 물량이랑 다 받아주고 개인 물량까지 다 받아갔죠. 그래서 1조 이상 매수를 했는데 연기금에서만 오늘 또 4천억 이상을 매수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 저점 매수는 좀 기관에서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반등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급이나 뭐 움직임이나 전체적인 움직임은 개파락이 나왔는데 추가 하락을 제한하는 정도, 추가 하락을 제한하는 정도 수준이 나왔고,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심쩍은데 한 달 1개월 이상 이렇게 놓고 보면은 1개월에서 중기 정도까지 놓고 보면 한 3개월, 연말까지 놓고 보면은 위쪽 방향이니까 이거는 또 절반의 성공은 되지 않느냐, 수급은. 절반의 성공.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 하락을 제한한 절반의 성공, 수급도 절반의 성공,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제가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은 약간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왔으니까 뭐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역시나 똑같아요.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나오지 않죠. 풋옵션 대량 매도, 적어도 최소 100억이고 웬만하면 한 200억 정도 수준의 200억 수준의 매도가 나온다.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이거 저점 가능성이 있구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 목요일이라도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콜옵션의 매수가 진행되면은 이거는 거의 뭐 확정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물론 금액이 커야겠죠. 최소 50억 이상, 뭐 100억 이상 나오면 더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아주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절반의 성공이지만 내일하고 모레까지 해서 잘 보면 될 것 같고, 적어도 한 달 뒤 9월까지는 이거는 변함이 없었죠. 9월까지 한 번에 강력한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어두운 이 비이성적인 터널을 빨리 벗어나야지 그 구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이성적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간에 지금 와 있잖아요, 코스닥이. 이 정도 밀렸으면은 작년 10월 생각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엄청난 급락을 보이고 있죠. 이게 코스피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엄청난 급락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700포인트 위에서 지금 뭐 540까지 밀렸는데 엄청난 하락을 보였다. 작년 10월 못지않게. 작년 10월도 엄청 끔찍했잖아요. 월간 기준으로 역대 뭐 최악의 달이다, 뭐 작년 10월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800에서 617까지 떨어졌으니까 그에 못지 않은 것 같아요. 700 뭐 30 정도에서 지금 540까지 떨어졌으니까 그에 못지않게, 작년 10월 못지않게 밀린 거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두운 터널인데 개파락 나오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방향성을 다시 한번 모색해보자 하는 구간까지 와 있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제일 좋은 거고, 추가 하락이 나와도 하락을 제한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와도 여기서 강력하게 하락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은 이 움직임이 턴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보면은 지금 최근에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회복되고 다시 위쪽 방향으로 강력하게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던 부분을 다시 웃음꽃으로 채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대신 시간을 조금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내일은 좀 장밋빛 말씀드린 좋은 수급이 들어오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곡투자하는 연말까지 선곡투자를 기다리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기분 좋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도 시황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물러갈게요.